그러나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는 게 저희 민주노총 공공공수연맹 안에 원전 관련된 기관 노동조합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안면이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전력기술이나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전 연료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전력기술도 그런 일단에 좀 면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원전 비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부분들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해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 공공기관에서 몰아닥치고 있는 이 도덕적인 낙인, 소위 말하면 도덕적 회의와 이 방망경의 낙인들이 작년 한 해 또 심했고, 아마 최근 들어서 정상화방을 둘러싸고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한 축의 희생자가 좀 된 것 같아서 사실 못내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서서 드릴 얘기는 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약간의 좀 설명과 이 노동조합이 지향하고 있는 뭔가 향후 행동 방향, 그리고 그 속에 이 정상화 방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바로 이런 몇 가지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강하게 청하고 있고, 아마 이제 강하게 청하다 보니까 엊그제 여러분들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한번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어제 혹시 국회 토론회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이 있었는데, 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어제 토론회를 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 공기업 부채 문제를 갖다가 공공기관에 방망경에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 부채 문제는 부채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방망경 방망 그 자체에 영역이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공공기관 전체를 갖다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어제 뭐 그런 정도의 약간 공감들은 좀 조성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마 한수원도 이게 전력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작년 이게 참 저희가 볼 때 노조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하나의 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공기업 부채 문제와 방망경 문제를 듣다 보면 사실은 이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억울하고, 그 다음에 사실 할 말도 많을 뿐더러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연대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아마 오늘 혹시 한선 노조의 안건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상화방을 둘러싼 이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 총력 연대 투쟁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엔 현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뿐이 아니라 아마 전체 노동계에 있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실제로 이제 이 정상화 방안이 작년도 이제 11월 14일 날 부총리가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11일 날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작년 말 12월 31일 날 정상화 방안 이행 대책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몇 가지 저희가 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정보가 약간 오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이 방망경의 문제가, 정부는 항상 보면 이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석 달 동안 이것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정부 책임도 있지만 방망경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기업 부채 해결 방안을 놓고서 정부가 해야 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부채 자구 노력 플러스 방망경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사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전에 MB정부의 선진화라는 어떤 타이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정부 때, 참여정부 때 혁신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는데, 이게 혁신 선진화가 이어지면서 이 정상화까지 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번 연휴 때, 설 연휴 때, 아니 고향 같은 데 내려가서 보면 공기업에 인가나면 사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물어볼 거예요. 아마 손도 좀 약간 기분도 좀 언짢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방만의 대명사를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이 낙인을 찍었던 게 뭐냐면 공기업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공공기관은 방만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의료비 과다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소위 말하면 이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공대에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정부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격부채가 정확히 MB정부 때 지금 중점기관 12개 기관이죠. 아마 한수원도 한자랑 같이 포함돼서 계산할 것 같은데 이 12개 기관이 MB정부 때 늘어난 부채가 225조가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이 이거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알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2개 이 부채 중점기관에 한성까지 포함해서 8개죠. 12개 부채 중점기관에 소위 말하면 인건비, 운영비, 영업관리비, 통상 우리 관리비라 말합니다. 이 관리비가 다 합해서 총 부채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누렸던 모든 것 다 합해도 이 부채에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얘기할까요? 이번에 이제 38개 기관의 이제 소위 이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 얘기를 냈는데요. 12개한테 냈습니다. 이번에 소위 이제 복지예산 관련된 운영비를 계속 감축을 했는데 1,6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1,600억이 총 부채 차지율이 0.03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망정의 프레임이 부채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정확히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아가고 있냐? 여기를 제가 볼 때는 매우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치밀한 기사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위 MB정부 때 국민의 논란을 받았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들을 가리는 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대강 사업하고 경인 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수자공사는 9조 7천억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가스, 석유 같은 경우는 해외자금 개발 때문에 14조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정권의 실세는 다 개입돼 있고 솔직히 말하면 좀 나중에 드러내면 엄청난 비리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행했고 그 사업의 결과로서 남은 게 아무것도 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국가적인 배임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하나가 숨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숨어있냐면 소위 말하면 아마 한전도 포함된 건데요. 이 한전과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나 부채 원인에는 소위 요금 정책의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전력 같은 경우는 두 개겠죠. 산업용 전기의 전기 원가가 과속 예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발전에 따른 추가 지출비 있다고 한전이 부담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누적 부채가 지난 한 10년도 누적 부채가 우리 현재 6조가 넘다는 판단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철도공사 KTX 분할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 들어가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철도공사의 연간 영업적자는 보통 4천억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도는 KTX에서 연간 9천억을 벌어서 일반 광역철도의 4천억 적자와 그 다음에 화물철도의 4천억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일반 광역철도는 소위 국민들한테 소위 서민생활 요금 때문에 이른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물철도는 그 4,370억 작년 2012년 기준인데요. 그 내용은 정확히 대개 특혜 정책의 상글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원인을 다 감추고 흑자했던 KTX를 분할 운영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전력의 부채와 철도공사의 부채 영업적자의 원인에는 이 대기업 특혜 정책이 숨어 있는데 이걸 살짝 또 가리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자, MB정부 때 부채가 220억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전례 없는 아주 급증한 부채거든요. 이전에 참여정부 때 부채가 해봤자 70조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참여정부가 국정과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 결국 감세 때문에 정관여 사건을 전부 다 공기업에 다 맡겨버린 거죠, 정확히. 예컨대 LH 사업 같은 수자원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절대 공기업에 주는 사업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채과제로서 정부가 했던 사업들이 많았던 건데 이걸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자,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적인 사례에서 본다 한다면 정확히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건데 이걸 감추려고 머리를 썼던 게 바로 방광경의 스타일마다 더 쉬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거기다가 뭐 한수원 PD가 숨어서 뭐 공기업은 정말로 이게 흡연한 집단으로 딱 찍어버린 거죠. 자, 방광경 잠깐 들어봅시다. 아까 제가 방광경 통수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한수원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면 공공부문 중에 약간 임금 복제가 약간 높은 축에 속합니다. 소위 말하면 금융 분야, 정보통신 분야, R&D 분야 이런 좀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 노동시장이 민간에 다 있기 때문에 민간은 나름대로 더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높아서 빠진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특성과 관행이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걸 정부는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 복지에 대해서 다 지금 치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 뭐 공무원 수도 맞추라고 다 치고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죠? 공무원은요 공공기관에 없는 세 가지의 특혜가 있습니다. 아니 참 특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연금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2.73에 해당하는 엄청난 편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알다시피 우리는 정년들이라면 피크지 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 연수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우리 다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안 없애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종사자 현재 국가공공부문이 25만 3천 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정공무원이 무려 64만 5천 명에 해당합니다. 거의 2배, 2.5배거든요. 다시 말하면 또 전국부채도 410조 넘어요. 왜 공무원을 안 건드립니다? 왜 안 건드릴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나는 정책 꿈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빠져나가고 공공기관 몰아닥치면서 뭔가 또 몰아닥치는 뭔가 나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니까 뭔가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얘기가 그걸 해결하려면 방광경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방광경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가 걸려 같아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 복지, 노동조건 문제가 다 뭐가 걸려 있습니까? 다 단협에 다 걸려 있어요. 단체하게. 그러다 지금 정확히 노조의 하나의 성과물이죠. 지금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시켜 잠깐 1년만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 앞둔 그 시기입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른바 소위 야당 내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야당에서의 국정감사나 기획재정인의 국정질의 모두 할 때 뭘 많이 깠냐면 야당에서 공격 부채가 심각하다고 깠습니다. 정확히. 이거 좀 문제는 아니야. MB 정부 때 폭증하고 있다. 이건 정말 국정 난맥상 아니냐라고 엄청 깠습니다. 근데 당시 기획재정부 박지원 장관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격 부채는 2016년까지 209%대로 안정되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있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언론 아마 많이 들었던 겁니다. 대선에서 이게 한 이슈였기 때문에. 자, 1년 반 만에 왜 부채가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부채가 현재 관리 가능한 범주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 범주에 있는지 저희 잘 모르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현재 공격 부채 중에 이제 500몇 조가 가야 되는데
현재 미래 회수 투자 가능한 회수하는 부채는 지금 70% 넘습니다. 물론 과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나 그다음에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이 부채가 소위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측면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공격 부채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분명히 이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 지금 부채 문제 꺼냈을까? 저희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자꾸 대선 불공정 시비에 자꾸 몰렸어요.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면 좀 국면 전환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이걸 자 공개 부채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공격 개입 지금 국민이 한 4천만 원의 부채가 간다. 그 다음에 그 부채원이 방망경이 존재하고 있다. 방망 주범은 노조다. 이거 멋있는 프레임 아닙니까? 이게 나름대로 작전이 짜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산업자원부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 1월 중순 1월 15일쯤에 산업자원부에서 이 소위 말하면 중점관리 사업장에 단체가 점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수원도 해당됐을 겁니다. 그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박동국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2008년도에 소위 옛날에 그 KC라는 금속 사업장에 노조활동 파괴해가지고 당시에 법정 기소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노무사 수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놈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가 뭐라 하냐면 거의 모든 단임을 다 손댔습니다. 걔가 지적한 단임이 50개가 넘었어요. 모든 사업장에 평균적으로. 자, 한번 되돌아봅시다. 노조 파괴 혐의 있는 노무사를 등록해가지고 이걸 점검했다. 노조가 이제 도저히 용납 못해서 얼마 전에 이제 막 선언했습니다. 제가 1월 3일 날 정부 장악하니까 이거 못 받겠다 우리는. 우리 한성문 위원장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소위 38개 노조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부당하다. 이거 못하겠다. 심지어 이걸 경영평가로 강한다고 우리 반대하겠다 했더니 여러분 대통령이 나섰던 겁니다. 왜? 결국은 이런 거죠. 이 프레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공기업 부채로 비롯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결국은 공기업 종사자와 노조를 갖다가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꼼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소송 아닙니다. 철도노 착착 파악할 때 정부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철도노조 무슨 고용세습제 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철도공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수직자가 140명의 수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철도공사 알다시피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기업입니다. 140명의 수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채용한 사람이 225명 채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용세습제입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 성과급 봅시다. 아니 이 공기업 성과급 문제는 경평 성과급이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적지가 하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요금을 억제하고 성과차를 확대하면서 경쟁시켰던 한 제도. 이게 무슨 공기업 부채 있다고 해서 성과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 한성도 그랬죠. 부채 그 필요하는데 그거 성과 왜 받냐고. 그거 깠죠. 이게 우리 성과급은 우리의 권리예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되돌아봅시다. 자, 이건 정확히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의 어떤 불공정 시대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뭔가 복지금을 실현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연금도 후퇴하고 있고, 이게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쥐어짜기 때문에 결국 그랬던 거예요. 쥐어짜면서 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이게 뭔가 착시효과를 유발하는. 자,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한성국 분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매치가 아닌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공대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대위는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보고드리 노조와 한국노총의 이제 공공사람연맹 이제 황절에 속하고 있는 공공사람연맹 그다음에 공공연맹이라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준정단들 있고 금융노조 이 5개가 이제 연대를 해서
이 공대에는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지침을 경평인데 싸움을 했던 거고. 예, 그러다가 작년 이제 10월달쯤에서 이 판이 커지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5개 그 연명 소설 공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수원처럼 상단지 없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38개 기관을 조사해보니까 11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참관을 시켰습니다. 참관을 시키고 쭉 논의를 해서 지난 1월 23일 날 38개 노조 대표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기자회견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크게 보도됐죠, 그 내용들이. 자, 저희는 크게 몇 가지의 지금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1월 말까지 모든 이제 부채나 중앙경 중점관리 사업장은 1월 말까지 정상화 관련된 이행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적응 다 했었죠. 우리가 1월 말까지의 기본 계획은 절대 정상화한 이행계획을 보고 노동자가 협조하지 않는다.